오늘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강점 관점으로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 그래도 감사할 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너무 좋은 동료들과 그리고 안산시에 오늘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 장애인 복지과 안옥희 과장님 잠시 얼굴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인사 나누신 저희 김영식 복지국장님, 정말 시가 적극 행정으로 또 현장을 지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과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이런 실천 공유회에 기관장님들은 잘 안 다니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부천에서도 오시고 충남 서부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마라톤 재단에서도 오시고 또 지역에 또 우리 부곡복지관 관장님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멀리서도 많은 실무자들, 실천가부들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오늘 그렇게 기꺼이 시간 내신 것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 현장에서 고민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선생님들께도 조금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구슬 깨는 실의 김세진 소장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덕분에 이제 상록장애인 직원들이 상록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실천을 성찰하고 기록하는 것들을 습관을 들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소장님 덕분에 4번째 책을 발간하게 된 거고요. 오늘 그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실천 공유에도 소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맥락을 짚어주시면서 저희의 실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울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강점 관점으로 실천하기. 복지관이 개관한 지 이제 횟수로 13년이 되어 가는데요. 13년 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강점 관점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다들 장애인 복지관에서 가능할까? 또 이런 우려의 말씀들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려보다 당사자들 삶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같이 해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성을 담는 삶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삶에 다가가는 다정한 마음, 그 마음에 정성을 담을 때 삶도 관계도 마을도 바뀐다는 것을 특별히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발견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확장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도 이 손끝에 정성을 담아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이 2013년 11월 개관을 준비하고 문을 열면서 붙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복지란 무엇일까? 복지란 어디에 존재할까? 그렇다면 또 그 복지 안에 과연 정말 중심이 돼야 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스템과 제도는 있는데 그 안에 당사자들의 얼굴이 선명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붙들고 직원들과 함께 이 시간까지 왔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아마 미약하지만 거칠지만 서툰 아마 첫 번째 답을 내드리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의 흐름은 강점 관점으로 시선을 전환한 이야기와 장애인 친화마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장애인 친화마을의 비전을 붙들고 마을로 나갔을 때 마을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강점 관점 실천의 구조, 3가지 원리, 3가지 원칙, 3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지 다름과 함께 숨쉬면서 마을로 나가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장애인 친화마을을 이루는 것을 선명한 비전으로 붙들고 2021년부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기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마을 안에 흐르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선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강점 관점 이야기하면 다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참 어렵고 뭔가 제약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아직도 어색하기도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지만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저희가 생각한 강점 관점은 우선 3가지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존재의 존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존엄한 존재이다.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강점이다. 그걸 강점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강점을 이야기하면 흔히들 장점과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강점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는 어떤 속성으로 오해하기도 쉬우신데요. 강점은 개인을 넘어서 환경과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그것이 연결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의 동력이 강점 관점에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외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동력보다는 그 사람 안에 아니면 그 환경 안에 가진 내부의 자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목을 하는데요. 그런 내부의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타인과의 연결, 환경과의 연결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록장애인복지관은 개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은 강점 관점에 맞추고 출발을 했습니다. 왜 강점 관점일까? 사실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중요한 관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우선 기존 실천 패러다임의 한계에서 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문제 중심적으로 당사자를 진단하는 것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케이스로 축소시키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함께 세운 목표와 계획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목표와 계획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자꾸 당사자의 목소리나 속도는 조금은 지워지고 뭔가 과업 중심으로 함께한 것들을 빨리 이뤄내기 위한 속도로 가는 것에 대한 한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다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거의 보조금을 받아서 또 일을 하고 하다 보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의 속성에서의 효율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당사자와 관계를 맺을 집중해야 될 시간을 놓치는 것도 중요한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모든 사회복지 현장이 사실은 전문가성을 가지고 주도하지만 제가 여러 현장을 경험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왔을 때 사실은 전문가주의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현장이 장애인 복지 현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천 패러다임의 한계를 느끼고 조금 더 오히려 강점 관점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강점 관점은 저희가 함께 붙들면서 시선을 재구조하는 건데요. 어디에 시선을 맞출까를 정리하는 건데 그동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걸 보려고 했다면 우선은 그건 잠깐 내려놓고 굉장히 힘드신데 도대체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문제를 내려두고 당사자가 가진 힘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붙잡고자 하는 시선의 전환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실천 자체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잘 지원할까 이 베이스로 배워왔기 때문에 여전히 당사자를 어떻게 잘 지원할까, 어떻게 잘 도울까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선생님들. 하지만 지원하고 돕는 존재로 바라보면 그 다음을 넘어서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끊임없이 당사자가 원하는 건 뭐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 라고 시선을 옮기는 것은 저희 지금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실천할 때 특히 이제 전문가주의 얘기하고 할 때 과거력 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실천가를 잘 돕겠다는 미명 아래 실천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삶이니 당사자가 주인 되어서 당사자의 삶을 살도록 붙잡는 이런 시선의 전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의 이론적 기반에서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점과 장점을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강점과 장점은 다릅니다. 강점은 단순히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삶의 경험, 관계,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힘이고요. 또 하나 보통 장점을 얘기할 때 누구 기준에서의 장점일까요? 제가 만약에 김영식 복지국장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타인의 기준이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강점이지 실제로 김영식 국장님이 가진 본질적인 강점은 제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흔히 저희는 지원하는 사람, 실천가의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끌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점과 장점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강점은 그냥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우선은 모두가 강점이 있다. 존귀한 존재다. 그 시선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저런 가운데서도 뭘 붙들고 있는 걸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생기면 당사자와의 그 다음 단계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실천의 철학이고요. 강점 관점의 아주 저명한 데니스 셀리비 교수는 강점은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천가들은 그것을 발견해서 드러내주는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이드가 상록장애복지관의 직원들이 를 붙잡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뭘까요? 이렇게 동아줄? 선?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강점 관점은 또 유사한 개념들과 만나서 조금 더 확장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회복 탄력성.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내적 힘, 역경 속에서도 드러나는 힘. 이것을 또 평범한 마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가진 회복 탄력성에 주목하고 또 임파워먼트, 당사자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선택권과 주도적인 삶으로 이어질 때 자기 삶과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도 임파워먼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는 치유지향성이라고 인간이 본성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과 만나면서 또 강점 관점이 조금 더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록장애인복지관은 2013년도 출발할 때 강점 관점의 뿌리 위에 당사자 중심, 가족 중심, 지역사회 중심 이라는 네 가지 중심 방향을 두고 출발을 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 친화마을의 철학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점 관점이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관 내부적으로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걸까? 저희 스스로 내부의 한계에 부딪혔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저희는 팀장들과 함께 학습을 시작했고요. 냉철하게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공간 안에 머무는 복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환경적인 거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강점 관점 실천만으로가 아니라 이제 생태체계적 관점을 만나면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장애인 친화마을 이런 비전이 완성된 건데요. 강점을 개인 안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력 뭐 이런 것으로 비유한다면 생태는 환경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화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화분에만 문제가 있고 화분을 그 식물을 바꾸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시들시들한 화분을 볕이 잘 드는 창가 쪽으로 옮겨주고 물도 주고 햇볕도 쐬고 바람도 쐬게 이렇게 환경과 연결을 다 새롭게 시키면 이 식물은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겠죠. 이렇게 환경과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지나서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까지 거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또 생태체계 관점과 또 강점 관점이 정말 콜라보를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천이 개인의 강점뿐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함께 보고 환경의 조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또 생태체계적인 관점 또 상호작용 여기에 초점을 둬서 한 가지 설명을 해볼 텐데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이 카페를 너무 이용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두 번 카페에 방문하셨어요. 경사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는 그 손님을 상점 주인께서 여러 번 보고 한두 마디 얘기를 한 다음에 결심을 하시게 되죠. 경사로를 놓습니다. 경사로를 놓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 오고 싶었던 다른 장애인분도 오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커피를 팔고 커피를 사가는 그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적응하고 작용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생각 못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